이제 수학 강사 한승수라고 합니다. 네. 낙생고반 이제 수업을 맡게 돼가지고 요 자리에 이제 그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이제 섰습니다. 사실은 이제 네, 좀 어색하네요. 항상 처음 만나면 어색한 것 같아요. 수업도 그렇고. 네, 그렇죠. 마이크 잘 들리나요? 네. 네, 그렇죠. 이게 사실 낙생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쉬운 학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수학만 봐도 이제 쉬운 학교가 아니고, 제가 이제 강사 경력 이제 대다수가 이제 그 대치동에서 있었는데, 근데 대치동에 있는 어떤 학교들과 비교해도 사실 난이도가 꽤 있는 편이고, 이제 그렇게 쉬운 학교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잘한다고 하는 친구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사실은 이제 어려운 학교라고 보는, 더 등급 따기가 더 어려운 학교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드릴 텐데, 근데 제가 이제 좀 일찍 와가지고 이제 기다렸는데, 그 선생님들이 다들 의욕이 넘치셔가지고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부모님들이 더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수업 듣는 것처럼 해가지고 되게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짧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릴 게 뭐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뭐 낙생고 내신이 이제 어느 정도 난이도인지, 그리고 어떤 경향성을 좀 띠는지, 그리고 그 내신에서 그걸 준비하려면 뭐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럼 중요한 걸 바탕으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말씀드리고, 제가 요번에 개설한 강의 조금 안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생고 내신 수준은 뭐 정말 너무 간단하게 써놨는데, 너무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좀 있어요. 이게 사실 이제 매년 조금씩 변화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시험마다 이게 어떤 등급 컷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험마다의 난이도 차이가 좀 있을 때도 있어요.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중간고사를 냈는데 애들이 생각보다 너무 잘 볼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등급 컷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기말을 조금 더 어렵게 낸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올해 1학년 시험 같은 거 보면은 예전보다는 조금은 더 쉬운 느낌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왜 그런가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전 낙생고 문제들 한 3, 4년 전? 그 정도 때만 봐도 되게 어려운 문제들 막 되게 힘들게 많이 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9등급제에서 우리가 1등급을 만드는 거랑, 그리고 이제 5등급제에서 우리가 1등급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등급 컷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그래서 조금 더 쉬워지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쉽다는 게 마냥 쉽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당연히 난이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문제 수도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 수 뭐 22문제면 뭐 이게 뭐 많은 건가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사실은 이제 좀 난이도 있는 문제를 22문제 하면, 사실 이제 뭐 물론 되게 잘하고 빠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금방 풀어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사실 훨씬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또 특히나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마지막 한 두세 문제 정도를 꽤나 어려운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는 이제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최근에 낙생고 내신이, 수학 내신이 주관식이 없거든요. 서술형이. 그러니까 서술형이 없어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앞에 문제들, 제일 어려운 그 몇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풀어냈는데, 어떤 잘하는 친구는 거기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어렵지 않은 문제를 실수를 했는데, 근데 조금 이제 실력이 떨어지는 친구는 거기까지는 잘 풀어서 맞췄는데 마지막 그 세 문제는 이제 찍어서 맞춰가지고, 그럼 등급이 역전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사실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주관식을 내서 조금 더 아이들이 이제 제대로 실력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학교에 맞춰야 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이제 너무 당연한 사실이니까 그렇게 해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부교재 학교 어떤 것들이 보통 문제 많이 나오냐면, 부교재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부교재에서 이제 변형된 문제들 같은 거 제일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변형도 내기도 하고, 요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비율을 생각하면 부교재가 제일 많은 건 맞는데,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비율 자체는 매 시험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난이도의 조정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조금 변형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작년뿐만이 아니라 예전 쭉 보면은 얘네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것도 나오냐면, 제가 봤을 때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낙생고에서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오면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고난도 문제를 일부러 만들어서 내거나, 아니면 어딘가에서 본 문제를 힌트로 삼아서 많이 변형해서 직접 만드는 형태의 문제들, 그런 것들을 또 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등이라고 쓴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한 얘기지만 모든 문제가 어렵진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어렵진 않고, 제가 보기에 한 10번 정도까지는 사실 웬만한 그냥 시중 교재를 풀어도 다 풀 수 있는, 웬만한 친구들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이제 10번이 넘어가면은 거기서부터 슬슬 더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마지막 문제까지 가면은, 마지막에 가장 어려운 문제의 비율은 조금씩 다를 때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면서 제일 어려운 문제까지 내는 경우들이 있는 이제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렵죠. 대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낙생고 내신을 준비하려면 그럼 어떤 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되냐? 뭐 너무 당연한 말씀 드릴 텐데, 근데 사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낙생고 애들 제가 가르쳐봐도 당연한 얘기인데, 낙생고가 뭐 잘하는 학교다,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가 많다라고 해서 사실 이제 상위권만 있는 학교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하려고 간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력이 좋지 않은 친구들 분명 많습니다. 아까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드릴 텐데,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출처가 확인된 문제들, 그러니까 부교재를 가장 열심히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부교재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부교재를 여러 번 풀어보고 이런 것들 작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 문제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단순히 출제가 되는 것 이외에도 굉장히 우리가 개념들을 다각도로 써볼 수 있는, 우리가 배운 개념들을 다각도로 변형하고 응용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까지 우리가 당연히 연습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정말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내신 수업이라고 생각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부교재가 중요하고 모의고사 기출 중요하면 좋은 등급을 따려면 쟤네들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게 기본인 거지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최상위권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수학 실력 자체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우리 학교 시험은 이제 부교재에서 많이 나와. 그 부교재 많이 나오니까 이제 부교재 열심히 하면 이제 좋은 등급 나올 거야. 물론 그런 학교 있어요. 그런 학교 있는데 낙생고는 그것만으로 되는 학교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형돼서 나오는데, 다른 학교들도 이런 뭐 작년 같은 경우 올림포스 고난도가 이제 부교재였거든요. 다른 학교도 올림포스 고난도 쓰고 모의고사 기출 문제 나오고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왜 그 학교들과 비교해서 낙생고가 더 어렵냐? 변형이 좀 더 많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문제 비율이 좀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력 내에 풀 수 있고, 우리가 말 그대로 변형된 문제를 대비하려면 실력 자체를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실력을 키우는 거는 이제 그 수학 실력이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요소들을 갖춰야 되는데, 뭐 이렇게 대충 뭐 써놨죠. 너무 당연한 얘기로 이제 뭐 이런 것들은 학부모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을 봤을 때 식에 대한 경험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복잡한 형태의 식이 나오면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이 빠르게 쓰는 거, 이런 것도 실력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함수랑 관련해서 어떤 그래프를 가지고 식을 푸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계산 능력과 속도. 이게 낙생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다 풀기 힘든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네, 잘하는 친구들 그 어느 정도 재능이 있는 친구들도 빠르지 않은 친구들 분명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게 빨리 해야 되는 게 사실 중요를 합니다. 근데 빨리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근데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한테도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속도를 키우는 거는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계산 속도나 생각하는 속도 자체를 키우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많은 경험을 쌓아서 문제를 보고서는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게, 이게 가장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느린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계산을 빠르게 하죠?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보고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삼아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수학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단지 빨리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 그럼 이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그럼 해야 될 게 뭐냐? 사실 똑같은 얘기인데, 네. 자, 당연히 이제 학교 부교재랑 모의고사 기출 문제 연습을 해야겠죠. 당연히 또 연습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뭐 부교재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최소한 2번 이상, 3번 이상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풀어야 되는데, 근데 똑같은 문제를 계속 이제 그 문제집은 위치가 결정돼 있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풀게 되면 여기 나왔던 그 문제의 풀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떤 기억력에 의존해서 푸는 게 그렇게 좋진 않아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집을 딱 보고 우리 예전에 풀었던 문제인데, 여기 있던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 요런 생각이 나서 그걸 풀면 나쁜 건 아니긴 하지만, 만약에 시험을 보게 되면 시험지에서는 다른 위치에 찍혀 있고 모양 자체가 다를 수 있잖아요. 당연히 이제 숫자도 변형돼서 나오고, 아니면 숫자 이상의 변형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거를 그냥 문제집을 여러 번 단순히 푸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변형 정도는 좀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모양을 살짝 바꾼다든지 아니면 숫자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연습을 해야 우리가 내가 이 문제를 제대로 정말 낯선 상황에서도 풀 수 있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니까 그런 걸 꼭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가장 기본이 정말 뛰어난 친구들 말고 좀 일반적인 친구들은 최소한 여기까지는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정말 좀 뛰어난 친구들, 좀 잘하는 친구들, 최상위권을 노리는 친구들은 실력 자체를 더 키우고 어려운 문제 더 풀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은 다른 문제도 더 푸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여유가 된다면. 근데 다른 문제들이 어떤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은 그 정도 친구들이 아마 거의 다 많이 풀어봤을 거고, 보통 이제 그 내신 기출 문제들, 요 동네나 이제 강남 쪽에 나오는 그런 문제들 중에 되게 아이디어가 좋고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선별해서 좀 풀 수 있으면 그것도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런 것들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이게 뭐 정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낙생고 부교재를 안 보고 나서도
그 시험 문제를 보면은 저는 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처럼 돼야 돼요. 네, 저처럼 돼야 됩니다. 이게 실력 자체를 올리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아까 말씀 그러니까 변형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뭔가 쪽집게식으로 이제 내신 대비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확실히 낙생고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개설한 강의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반이 있는데요. 이제 그 반이 이제 원래 낙생고 반으로 이제 진행하려고 했는데 방학 동안은 다른 친구들도 받아서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그 반이 이제 진행하는데 그 반이 이제 오늘 이제 미적분원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내일 모레 1월 29일부터 여기서 공수원을 다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수원은 이제 심화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제 공수원은 이제 뭐 하냐면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 4점짜리를 거의 싹 다 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다 풀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는 4점짜리 문제 중에 좀 어려운 수준 킬러 문제까지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다루고 과제로도 줘서 요것들 이제 풀 수 있게 그리고 제가 클리닉을 방학 때는 물론 많이 잡았어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질문 받아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리닉 참여해가지고 그것들을 질문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학 주간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개학하게 되면 요 반이 내신반으로 바뀌거든요. 낙생고 내신반. 자, 낙생고 내신반이 3월 달부터 진행이 되고요. 스케줄이 조금 바뀝니다. 아이들이 이제 낙생고 애들이 매일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 가지고 좀 수요일, 일요일로 일단 결정을 예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학 중에 나가는 어떤 선행 개념의 그런 수업이랑은 조금 다르죠. 이제 요때는 이제 정말 내신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과정을 보통 이제 2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진도를 나가고요. 그다음 두 번째 단계 연습을 합니다. 연습. 진도는 말 그대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다시 중간고사 범위를. 그리고 연습은 그것들에 대한 거를 전범위로 계속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습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방학 때는 학기 중에는 클리닉 날짜가 조금 바뀝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첫 번째 1단계가 이제 진도고요. 자, 요거는 이제 회차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목표 자체가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방학 때 내지는 이제 미리 공통 수학 원을 다 하고 오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복습 겸 빠르게 진도를 한번 훑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교재가 중요하다고 해서 부교재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공수원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필수형들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어느 변형에도 쓰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다시 과제에 넣고 강의에도 소수 집어 넣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갖고요. 요건 회차가 이제 한 2주 넘고 한 3주 가까이 이제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테스트는 이제 진도를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매 시간 단원별로 테스트를 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운 걸 두 번째 시간에 테스트 보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매 시간 단원별로 테스트 보고 지금 방학 때는 아이들이 선행 과정이라서 말 그대로 연습이 중요해서 그냥 15문제 정도 보고 있는데 이제 조금씩 문제 늘려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계약하고 나면 요 단원별 테스트는 18문제로 늘어날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면 사실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이거는 정말 이제 내신을 위해서 정말 연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머지 회차는 전부 다 이 방식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교재가 좀 달라져서 우리가 이제 그 학교 부교재랑 모의고사 기출 문제 변형해서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뭐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 이런 것들을 짜서 우리가 이제 교재가 새로 하나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신 기출 문제들 이런 것들 아까 분당이나 강남에 좀 좋은 문제, 약간 좀 어려운 문제, 실력을 키우기 위한 이제 이런 문제는 같이 교재에 섞을지 아니면 이건 따로 프린트에 나갈지 그건 아직은 결정을 안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이게 저것만 해도 버거운 친구들이 그 모의고사 문제까지만 해도 버거운 친구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 여기까지 주는 건 욕심이 될 수가 있어서 요거는 이제 프린트로 따로 줄지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그거는 조금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연습이기 때문에 테스트는 완전 실전 테스트예요. 여기서부터는 전범위로 중간고사 예상 범위 전범위로 매 시간 22문제 그러니까 낙생고에 맞춘 거죠. 22문제로 해서 난이도도 최대한 맞추고 경향도 좀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매 시간 테스트를 볼 겁니다. 매번 한 번씩 테스트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데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별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후에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학기 중에는 무조건 내신만 합니다. 네, 학기 중에 무조건 내신만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름 방학 때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2학기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 방학 때는 기간이 좀 더 길기 때문에 1년치 준비, 그러니까 1학기, 2학기 준비 이런 것들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외 특강들 우리 낙생고가 이제 2학년 이상 올라가면 이런 것들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도 맞춰서 요걸 아마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무리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모든 클리닉은 아까도 뭐 말씀했지만 제가 직접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조교를 쓰고 그러면 제 몸은 편하죠. 제 몸은 편한데 근데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질문 받아주는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경력 좀 됐고 그리고 나는 수학도 어느 정도 하고 그래 제가 이제 아이들 보면 좀 관찰을 하는 편이에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그죠? 네 그래가지고 아이들 보통 하고 있으면 애들은 본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들을 이제 잘 관찰을 해서 대충 성향들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 이제 질문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이 친구의 어떤 지금 상황도 더 파악할 수 있고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좀 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아이들이 좀 이제 좀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얼마나 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설 같은 거 제가 이제 질문 들어오면 해줄 때 정말 이제 기본부터 막 해주는 게 아니라 일부러 조금 더 어렵게 해설도 해보고 그러면 이 친구의 실력도 파악이 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좀 더 지도를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파악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정말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정말 기본기부터 해서 얘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계속 그 해설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거치면 아이들이 좀 더 잘 되는 경우가 분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방학 중에는 클리닉이 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했지만 그 공수원 심화가 문제가 이렇게 쉬운 편은 아닌 문제들이 많아서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 거를 혼자서 해설 보고 할 수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해설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킬러 문제는 해설이 막 정말 이만큼씩 엄청나게 나와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서는 그 공부를 하면 되게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해설 읽는데 시간 자체가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죠? 네, 우리 풀이도 자체도 이제 완전 정석적인 풀이가 꼭 좋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이제 질문을 좀 하면 제가 좀 더 효율적인 풀이를 가르쳐 줄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방학 때는 특히나 클리닉 참여해서 좀 곤란하게 하는 문제는 최대한 좀 질문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학기 중에는 이제 클리닉을 이렇게 많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일요일에 수업 전에 요때 이제 클리닉이 한번 있고 그리고 수업 이후에 뭐 스터디 카페 간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일요일은 쉽지 않겠지만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 1시간 전에 좀 일찍 와서 제가 미리 와 있거든요. 그때 또 질문할 수도 있고 이런 시간도 최대한 가져서 최대한 질문을 많이 받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네 수업 시간에 욕을 안 씁니다. 절대. 네 가끔 보면 어떤 선생님들이 막 욕 쓴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들으면 제가 이렇게 뭐 인상이 뭐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네. 제가 뭐 등치도 크고 그래서 가끔 보면은 좀 어떤 분들은 뭐 그걸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너무 막대하진 않을지.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캐릭터는 아니고요. 네, 절대 뭐 욕을 하거나 애들을 막 엄청나게 쪼아서 일부러 막 그런다거나 모욕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저는 애들이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됐으면 반성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최대한 좀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실 이제 이런 말을 이제 드릴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다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제가 낙생고 애들 이제 가르쳐 오면은 사실 낙생고가 약간 어느 정도 잘하는 애들이 모여 있고 시험이 어려운 학교 이제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대치동에 할 때도 보면은 이제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뭐 유명한 학교도 많잖아요. 이제 그런 학교들 해보면은 애들이 좀 공통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학교 들어올 때는 나 잘할 거야, 열심히 할 거야, 막 이런 마음으로 딱 들어왔는데 해보니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실제로. 해보니까 만만치가 않으면 아이들이 이제 어떤 경우들이 생기냐면 정말 뭐 의지가 굳은 친구들 같은 경우엔 거기서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막 정말 마음 먹고서 계속 끝까지 하는 경우 있거든요. 잘 안 돼도.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상당수의 친구들이 반체념 형태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반은 체념한 형태. 열심히는 해요. 뭔가 하긴 하는데 사실 공부라는 거는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시간을 쓰는 게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뭐가 중요할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나한테 맞는 게 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판단이 없이 단지 그냥 앉아서 공부를 하는, 왜냐면 남들이 옆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뭔가 흘러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흘러가는 친구도 있어서 제가 작년에 이제 고2반 S반 할 때 그 반에 이제 낙생고 친구들이 꽤 있었는데 그 원래 S반이 되게 잘하는 친구들만 봤지만 낙생고는 아닌 친구들 좀 있었습니다. 낙생고는 좀 어려운 시험이니까 이제 아닌 친구들 있었는데 그 반에 뭐 잘하는 친구는 논외로 하고 아닌 친구들 보면은 공부를 대충 하는 친구가 생각보다 되게 많았습니다. 물론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수학은 보면은 공부를 대충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했지만 1학년 때부터 뭔가 어떤 그런 패배의 그런 학 기억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게 좀 쌓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이제 자기 자신 좀 내려놓은 거죠.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고2가 돼서도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항상 이제 뭐 어느 집단을 가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잘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 안에서도 열등생이 생기고 우등생이 생기고 뭐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낙생고 작년 할 때 저를 너무 힘들게 했던 친구 한 명 있는데 안 해요. 공부를 안 합니다. 그 안 해요. 그래도 머리는 좋아요. 그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 때문에 마음을 되게 많이 썩었거든요. 근데 많이 고생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나중에 불러서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제 마음을 잡더라고요. 나중에 조금 뭐 지금은 이제 아이가 고3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좀 마음을 잡아서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낙생고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왔을 때 작년 여름에 저한테 왔었는데
아마 내신이 아마 3등급, 4등급 요 정도 나왔던 친구예요. 그 나왔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되게 이제 질문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하더니 그 중간고사 봤는데 이 친구가 2등급 중에 거의 1, 2등 한 거예요. 2등급 중에 3, 4등급, 9등급제에서 3, 4등급 나오던 친구가 되게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보고 나서 최종 등급을 듣지 못했는데 기말고사 딱 봤는데 그 친구가 3개를 틀렸어요. 근데 보니까 1등급 받은 친구가 또 3개 틀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보면 꽤 성장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실력이 꼭 좋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의지를 잃지 않고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 아이들이 적응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패배의 기억이 학습이 되면은 항상 이제 아이들이 무감각해지고 의욕을 잃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최대한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낙생과 이제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미리 좀 학부모님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이제 꿈과 희망에 넘친 얘기가 좋긴 하지만 현실도 아셔야 되니까 네 그런 분들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짧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지긴 했네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